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거돈 씨가 부산시장직에서 사퇴를 함으로써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지금 남은 시점에서 벌써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원체 이 언급되는 인사들이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뭐냐면, 일단 오거돈 씨가 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를 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낸 입장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달 초 4월 초에 오거돈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은 것도 아니니까 이런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처음 있는 호출이었다. 업무 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상 이 피해자를 특정해가지고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의도된 범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가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가 오거돈 씨 이거를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상담소 측과 오거돈 씨의 정책 수석 보좌관이 이 피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이 오거돈 씨 사퇴 기한을 갖다가 정하고, 그 오거돈 씨의 사과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거돈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별 말이 없을 텐데, 이 사람 이제 민사 형사상 처벌은 알아서 하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에 부산시장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런 노력들을 갖다 이렇게 물론 부산시정을 얼마나 잘 했는지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그 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포로 날려버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부산시장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유,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짓을, 그것도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응? 그 예전에 무슨 일만 있었다 그러면 35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350만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장 집무실 그 공적 공간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오거돈 씨가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를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 어이권에서는 친조국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 출신인 조국이를 갖다가 차출해야 한다, 추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조국,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친조국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국이를 차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 추대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조국이가 지금 무슨 면죄부를 받았습니까? 조국 관련 어떤 수사나 재판들이 다 종결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 친조국 성향, 이 지지자들은 조국이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조국이를 부산시장으로 내세웠다가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대선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영춘 씨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번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부산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2번 떨어진 김영춘 씨를 갖다가 후보로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에서 2번이나 낙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을 할 만한 그 명분과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 연재에서 낙선했던 김혜영 최고위원, 이른바 뭐 저기 젊은 층입니다. 청년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국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소신 발언을 했다가 좀 그쪽 내부에서 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조국이가 솔직히 나선다는 거는, 만약에 조국이가 나온다면은 이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당연히 패배하는 거고 차기 대권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대선까지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 상황에서 조국이를 심판을 하게 된다면 부산 시민들이 그 민심이 다시 또 동남풍을 타고 이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 제정신이 있다면 조국이를 내세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후보군을 보자면 어떤 그 명분상으로는 김영춘 씨한테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참신함 이런 걸로 따져보면 김혜영 씨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 조국이가 나온 것 말고도 이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인사의 이름이 상당히 황당하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 사람이 누구냐? 김세현 씨입니다. 김세현 씨. 김세현 씨 이번에 총선에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하면서 상당히 이번 공천 파동에 관여한,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총선 패배에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김세현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세현 씨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부산 동래와 금정에서 내리 5선을 했던 김진재 씨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 찬스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3선을 했습니다. 부산 금정에서. 돈도 많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그거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아빠 찬스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런 정치권에 지금 들어와서 3선을 하면서 이뤄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수장을 맡으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김세현 씨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려고 한다는 소리는 뭐 이 김세현 씨 의사와 무관하게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많이 돌았습니다만 정말 김세현 씨가 염치란 게 있다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지금 와서 다시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거론되는 인사들이 누구냐? 김정은, 그 다음에 이진복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씨는 이제 남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현재 4선입니다. 그리고 이진복 동래에서 3선을 한 이진복, 이 사람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른바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선, 3선을 한 김정은, 이진복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간다? 이게 솔직히 좀 이것도 지금 실효하고 맞는 얘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춘 씨는 부산에서 낙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했는데 부산에서 내리 2번이나 떨어진 사람. 동정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씨 젊습니다. 참신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김정은, 이진복, 부산에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정치 생명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또 부산시장으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은 얼굴이 두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언급되는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씨. 이현주 씨는 이번 총선에서 남구 을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현주 씨의 낙선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야권 지지층이 많을 겁니다. 왜냐? 그 수많은 그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이 수많은 미래통합당 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와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현주 씨보다 더 잘 싸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종의 여전사인 이현주 씨가 부산에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야권 지지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 씨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야당의 주요 자산을 한 명 다시 복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대 교체, 이것과도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언급된 부산시장 후보군 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뿐이지, 이 외에 또 다른 적당한 적절한 인물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국, 그 다음에 김정은, 김세엽, 이진복 이런 사람들은 제발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정치의 마지막,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지금 들어오진 않았지만 애시당초에 포기하는 게 어떤가, 그런 권유를 해보게 됩니다. 네? 재판이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